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밤사이에, 그죠? 밤사이에 그동안 약간 어떤 시장에 어떤 불안감을 줬던 파월의 발언, 나왔죠. 그러니까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밤사이 다우 나스닥 분위기는 또 괜찮았죠. 결국 보면요, 이 파월이 한 이야기는 통화 정책을 어떤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조금 보너스 개념, 시장은요 고민을 했어요. 과연 0.25 아니면 0.5까지 욕심을 내도 되나?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떤 파월 입장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들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0.5는 전혀 고려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약간 또 실망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B컷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니까 그죠? 0.5까지도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상황 봐가지고 지표 보고 데이터 보고 필요하면 0.5도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더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결국 그죠. 금리 인하는 뭐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보인 게 달러 인덱스 100.683가 그래 됐죠.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니까 한 13개월 최저로 떨어진 거죠. 이 말은요,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죠, 외인들, 그러니까 어떤 국제,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의 배팅보다는 거기에서 돈을 빼서 제3국으로, 그죠, 이미징 마켓 이런 쪽으로 돈이 분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 같이 국장 이런 부분도 수혜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외인들이 사는 것은 삼성전자의 가치보다는 달러를 팔고 그 달러를 판 돈으로 피신시켜 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점점 가속도가 붙을 공산이 크다. 그 말은 하반기가 갈수록 그죠? 유리하다.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래 보는 거죠. 국제적인 여건은 호전이 되는데 국내 여건은 그죠? 안 그렇죠. 여전히 도박판은 그죠? 말도 못하게 진행되죠. 신규 종목이 하나가 등록되면 그죠? 그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를 능가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박에 참여하고 있다. 몇 박지를 돌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다. 기관들은 여전히 도박판에 그죠? 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지수는 외인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외인들이 사러 들어오면 지수는 3,000도 갈 수 있고 외인들이 안 사면 재미가 없다. 그런데 외인들은 그죠? 지수 관련 대형주 이런 쪽으로 위주지 코스닥 거진 안 봐요. 왜?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공인에 닦음 없는데 신규 종목들을 끝없이 등록시키죠. 그것도 쓰레기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외인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살아날 길은 금투시밖에 없어요. 금투시의 폐지. 앞전에 한동훈, 그죠? 한동훈 장관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했었는데, 8월 25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걸리는 바람에 일단은 취소됐죠. 근데 문제는 언제 다시 만나자 약속조차도 지금은 안 하고 있다. 못 잡고 있다. 이게 시장에 큰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 1%가 갖고 있는 이 물량들은 기회만 되면 계속 퍼붓죠. 기회만 되면 퍼붓고 탈출하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8월 5일인가
그때 그저 대폭락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 반기 실적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반기 실적이 좋은 애, 나쁜 애 쭉 구분을 하면서 뭐 대충 전반적인 종목들 쭉 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한 1,400개가 넘어가요. 그진 달아봐야 되겠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진 전 종목이 52주 신저가에 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유는 뭐죠? 뭐가 이유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주범은요, 금투세라 생각해요. 저는 금투세. 무조건 금투세다. 얘가 범인이다. 저는 확고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요, 주식쟁이들도 안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부가 아니고 많은 다수는 내가 5천만 원 벌 일 뭐 있어. 나하고 상관없어. 차라리 금투세 해. 돈 많이 버는 놈들 세금 많이 내야지. 놀부심보. 그리고 정치에 미친 인간들.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민주당 인사들, 그죠? 강성분자들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주식은 주식의 문제지. 무슨 금투세 때문이야. 그대로 따라서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조급할 게 없어요. 많은 다수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먹혀요. 왜?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로 심판을 받잖아요. 26년도죠. 지방선거.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짧다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또 그 이후에 대선도 있고. 그런데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주식쟁이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우선해서 밀어주는 부류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결국은요, 내가 5천만 원 해당 안 되는데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결국 어때요? 코스닥 시장 완전 붕괴됐죠. 붕괴돼가지고 끝없이 추락이에요. 거래량 참 민망해. 무슨 주식이 오전 내 거래되는 게 1,000만 원도 거래 안 돼요. 종목들이. 그런데 1,000만 원도 거래 안 된 이 거래량으로 지수는 뭐 3%, 4% 막 빠져 있어요. 가격이. 그만큼 허약해요. 주식은 누가 사주죠? 결국은요, 다 같이 공정공생하는 거예요. 상위 1%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우리가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력들도 다 포함이에요. 그 세력들이 이탈하니까 아무리 실적 좋은 애들, 좋은 공시를 띄운 애들 반응이 없어요. 그죠? 사상 최고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도 끝없이 흘러내려요. 근데 개인들은 뭐라 그러죠? 대주주 욕하죠. 그리고 세력이 뭐 핸들링을 뭐같이 하네 어쩌네 소설 쓰고 있죠. 그게 주식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수준이니까 지금 이 지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죠? 희망도 꿈도 희망도 없나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지경이니까 많은 좋은 종목들이 이 가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한테는 기회다. 뭐 길게 보면 되지 뭐. 1년 후, 2년 후 길게 보면 돼. 이런 마음. 결국은 주식은 돈 많이 버는 회사는 그 가치만큼 간다. 모르겠어요. 미래에도 그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과거 30년 동안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시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반복. 주식시장은 절대 안 망해요. 왜? 한금알을 낳는 거인데 그 한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째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절대 않는다. 누가? 외인들이 다 살려낸다. 그래 보는 거죠. 단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죠 힘들고 지루할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한 번씩 그죠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질문들도 올라와요. 물론 심적으로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걸 극복했느냐, 지금 현재 뭐 심리 상태는 어떻느냐, 안 무섭냐, 뭐 그런 것도 질문해요. 무섭진 않아요. 왜? 주시장이 망한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산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손실이 많아요. 그래도 별 걱정은 안 해요. 왜? 빠진 이유가 뭐죠?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끝없이 추락한 거예요. 회사하고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회사는 반기 실적 여전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이 무너지고 개인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끝없이 빠지는데 그걸 왜 무서워하냐? 왜 겁내냐? 그죠? 이 신용이 털리는 과정을 보면서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죠? 욕도 엄청 먹죠. 요즘 같은 장이 되면 뭐 저도 뭐 욕을 엄청 먹어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익숙해지가 있죠.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런 부분이죠.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종목 소개를 하고 추천한 죄로 뭐 욕은 뭐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욕을 먹어도 그거로 끝이죠. 물론 수익이 나도, 그죠? 수익이 나면 뭐 땡큐, 뭐 고마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을 해도 그냥 뭐 욕 먹고 뭐 카톡 차단, 뭐 그죠? 뭐 연락 차단,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변에서 그죠? 뭐 어떤 뭐 차단의 시기, 차단 대상이 뭐 되는 거예요. 주식쟁이는 뭐 어쨌든 뭐 지금은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주식파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를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을 하고 뭐 차단 그런 식으로 하고 나는 쿨해,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죠? 마음속에는 또 어떤 그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얘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식쟁이는 끝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항상 그죠? 살 길을 찾는다. 그게 우선이다. 어렵고 힘들다고 덮어버리고 안 보면 계속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조사를 하고 선택과 집중, 여기에서 승부 이런 걸 끝없이 찾는 과정, 그게 그죠? 주식쟁이가 대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때요?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자. 여기 승부를 걸어보자 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회사를 선택을 하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또 희망이 보이죠. 항상 주식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뭔가 내가 모험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싸다는 거는요, 저는 항상 그래요. 기회다. 주식이 비싸면 살 게 없어요. 지금은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단지 신용화 빨리 정리되라.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 그냥 뭐 약간 사적인 질문은 다 뭐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요. 무섭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된다 생각해요. 회사가 문제 없으면 기다린다.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그리고요, 질문, 뭐 여러 가지가 쭉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막 불거지는 게 또 그 AI 반도체 고점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죽으면 그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 AI 반도체의 고점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을 하시거든요. 시장 평가로 봤을 때는 28일인가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이 그죠? 끝없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웬만큼 나와서는 그죠? 이 시장 눈높이에 맞을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결국 월가의 해석이죠.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좋은 거야 하면 오르는 거고, 와, 이거 AI 고점 맞다, 이제는 위험하다 하면 또 나빠질 거고. 근데 AI 고점이다 해서 만약 폭락을 한다면 그 역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요, 반도체의 원조격이죠. 삼성전자의 신화를 만든, 반도체 신화를 만든 그 장본인, 황창규. 그분이 한참 현역에 활동할 때는 그 황해 법칙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다 맞아요. 반도체는 어느 시기, 어느 시대나 항상 버블론, 고점론, 끝없이 대두됐지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계속 치고 나가요.
공중전화 카드에서 동전 넣고 전화하다가 공중전화가 카드가 나오니까 혁명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동전 지갑을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동전이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1,000원짜리 주고 900원, 800원 뭐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시절도 있었고, 공중전화 카드에서, 그죠? 개인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고, 핸드폰에서 지금 계속 진화를 하듯이, 문명이란 것은, 과학이란 것은 끝없이 발전을 함과 동시에 반도체는 같이 비례해서 급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 거품론, 이거는 그죠, 참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논쟁 같아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어떤 그 모르죠, 그 현실성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피부로. 근데 뭐 끽 해봐야 뭐 챗GPT 이런 걸로 약간 장난치는 수준, 아니면 학생들 공부할 때, 그죠? 뭐 레포트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요, 뭐 하든지 새로운 문물이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적용되는 게 전쟁이죠, 전쟁. 지금 현재 전쟁을 보면 드론이, 그죠, 지배하죠. 근데 이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이 가미되니까 어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예전에 그 마블 영화 그죠? 그 스파이더맨 같은 시리즈 보면 그 드론에 인공지능이 조정을 하면서 엄청난, 그죠? 활동성, 조정성, 파괴력을 보이죠. 근데 지금 그 영화의 장면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드론에다가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 나죠. 자폭 드론에 특정 대상의 얼굴을 탁 찍어서 얘 찾아서 자폭해. 명령어 딱 입력하면 드론이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보이면 건물이든 차든 어디든 돌진해서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거리 주소를 찍든 건물을 찍든 입력하면 AI가 조정하면서 가서 폭발시킨다. 총도 똑같아요. 총도 예전에는 그죠,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는 저격수들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 뭐 기관총에다가 인공지능 가미하면, 그죠, 인공지능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 가능하다. 군사 무기에서는 전쟁, 그러니까 AI가 급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AI의 어떤 한계, 거품론, 이거는 뭐 불필요한 논쟁. 28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망감으로 주식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보는 게 낫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서 이후에 요즘 또 보면, 그죠, 2차 전지주 막 꿈틀꿈틀꿈틀 하죠. 물론 요즘은, 그죠, 개인들도 뭐 에코프리 시리즈나 웬만한 것들 전부 손절 다 쳤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개인들이 거진 손절을 다 치고 나니까 그 자리를 외인들이 밀고 들어와요. 외인들은요, 제가 봤을 때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수가, 그죠? 지수 비중이 큰 상위 종목의 2차 전지주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뭐 지수 관련 조정용으로 사는 거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가치를 보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 보고 차라리 2차 전지주는 차라리 2026년, 7년을 내다보고 뭐 전고체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차전지, 그죠? 거기에서도 또 약간 어떤 뭐 여러 가지 막 논쟁이 있어요. 뭐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부분도 약간 있었고.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하도 제가 비관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약간 요즘은 거진 질문, 그죠? 우리는 거론도 잘 안 했죠. 그런데 최근에 막 이슈가 되는 게 전기차가, 그죠? 그 전기차 어떤 불나는 게 내연기관차, 어떤 내연기관보다 비교해서 내연기관 관련된 차들이 불나는 거는 훨씬 많다. 전기차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막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그죠 질문. 전기차가 너무 공포감이 실제 발생 빈도를 보면 그죠 내연기관차 훨씬 많은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논쟁의 핵심이 틀린 거예요. 그죠? 논쟁의 핵심은 그죠 다른 부분에 있어요. 내연기관차가 불이 많이 나냐, 전기차가 많이 나냐, 어떤 그런 부분이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논쟁의 주제가 잘못됐다.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죠? 불이 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불이 나면 못 끈다는 게 핵심이죠. 내연기관차 달리다가 불 나도 사람 탈출하고, 그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의 문제는 뭐랬죠? 폭렬 현상이라 했죠. 빵! 충격을 받아서 분리막이 깨지면 양극재가 섞이고 불이 확 붙고 3초 내에 1000도씨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는 폭렬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빵 사고 났을 때 운전자들이, 동승자들이 3초 내에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전제가 공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불이 난다 안 난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불이 나면 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거지. 그죠? 누가 불이 많이 났냐 개수 살리고 이건 의미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벼락 맞을 확률이 그죠? 840만 분의 1. 내가 맞을 확률은 거진 없어. 근데 우리가 천둥번개 치면 왜 무서워요? 왜 피해요? 거진 없는 확률도 재수 없으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배터리의 문제는 어떤 초도기, 내연기관차 100년,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과학의 어떤 매체, 전기차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 여기에서는 약간 틀리다. 단지 공포감은 문제가 된다. 물론요,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죠, 충전을 계속 오랫동안 꽂아 놨는다든지 이런 어떤 배터리 사용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NCM 삼원계 배터리의 특징 아니면 LFP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 얘는 저장 매체로서의 어떤 기능인지 얘가 자동차 전문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의 차이는 있죠. 근데 저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요. 결국은 왜 이러냐?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성능 전쟁. 서로가 배터리를 만들면서 막 경쟁 펼치니까 한 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이게 경쟁이죠. 배터리의 성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 전쟁이 결국은 또 발화의 원인이 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장 큰 문제는 공포심. 그죠? 불이 빵 나면 3초 내에 탈출 못하면 죽는다는 이 공포가 만들어내는 이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거죠. 그 전기차가 불 많이 나냐, 내연차가 불 많이 나냐, 그 숫자 딸려가지고 0. 몇몇 프로, 전기차 위인, 이런 개념은 잘못됐다. 논쟁의 초점이 빗나갔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어쨌거나 전기차, 그죠. 배터리가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당장은, 그죠. 트럼프가 뭐래요? 전기차 보조금 다 폐지시킬 거야. 내가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 10원도 없어. 왜 줘? 바로 그래 되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시장은 또 죽음의, 그죠?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보조금 10원도 안 주고, 친환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안 해. 이런 속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가 봐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